뉴스원 부산 경남 기획 인터뷰 시간입니다. 2021 코로나 돌파 구정을 말한다. 네, 아직 끝나지 않았죠. 하지만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 속에서 교훈을 얻고 아주 지혜롭게 헤쳐나갈 힘들이 준비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기대를 좀 가져보면서 일선 구군청의 얘기를 쭉 들어보는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부산 타지에서 부산에 올 때 부산에 오는 방법을 몇 가지로 꼽아보면 승용차를 가지고 오시거나 아니면 비행기 타고 오시거나 가장 많은 방법, 뭐 버스도 타실 수 있고 그렇지만 가장 많은 방법이 이제 기차 타고 오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부산역에서 탁 내리시면 마주하는 이 도시가 부산의 이미지를 좀 대변하지 않을까?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 곳입니다. 동구청장 최영욱 청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첫인상을 좌우하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책임도 더 크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산역에 하루에 코로나 이 팬데믹이 있기 전에는 네네. 6만 명 정도가 움직였거든요. 일일, 연간으로 따지면 한 2천만 명이 부산역을 이용하고 있고요. 네네. 또 동구에는 부산국제여객터미널도 있습니다. 국제? 여객터미널. 그렇죠. 네네. 그래서 해외에서 배를 타고 네. 오시는 분들도 제일 먼저 맞이하는 곳이 그러네요. 그야말로 부산의 관문. 그러네요. 동구입니다. 우리가 이제 동서격차 얘기할 때 네네. 이제 동부산, 서부산 양쪽 균형 맞춰서 발전을 해야 되는데 어느 지역에 갔느냐에 따라서 부산의 이미지가 다르다. 이 얘기 자꾸 듣는 건 사실 슬픈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구의 이미지를 책임지셔야 되니까 네네. 생각해보니까 육지와 바다가 다 있는 곳이군요. 그럼요. 그런 이미지가. 예. 사실 부산의 대표적인 원도심이 저희 동구하고 네. 중구, 서구, 영도구 이렇게 사격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우리 부산 동구 같은 경우는 한때 인구가 25만까지 그렇군요. 있었거든요. 네네. 부산의 명실상부한 정치 경제 중심 도시였죠. 그런데 원도심 공동화로 도시가 팽창되면서 네. 이 도넛 형태로 해서 네. 원도심이 이제 쇠락하기 점점 시작해서 줄어들고, 예. 굉장히 이제 도시 소멸로 가지 않느냐 하는 그런 그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만 네네. 최근에 북한 재개발을 네. 통한 새로운 도시로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부산시가 지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030 네. 부산 세계 박람회 예. 그 개최지가 또 부산 동구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아마 앞으로 가장 각광받는 네. 그리고 새로운 도시의 중심성을 가져가는 도시가 우리 부산 동구가 아닐까. 네. 그래서 저는 감히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네네. 또 앞으로 부산을 선도하는 도시가 우리 부산 동구일 것이다 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꼼짝 마라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이 사실 철도하고 항만이 이렇게 같이 있을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계신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네네. 이제 뭐 부산에서 북항 얘기는 많은 분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단어가 됐고요. 그렇습니다. 북항에 굉장히 엄청난 것들이 예정이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물론 뭐 중구 쪽으로 이번에 편입이 됐습니다만 오페라하우스도 있고요. 중간에 이제 해양 중심 네. 그런 지역가 있고 또 지금 뭐 60층 이상의 네. 고층의 업무 시설들이 지구들. 들어오고 있고 또 거기에 영상 IT 지구가 있습니다. 네네. 거기는 이제 부산일보, 부산 MBC 불교방송 네네. 이런 여러 언론 기관들도 네네. 지금 입주할 예정이고요. 특히 북한 2단계 쪽에서는 그 오부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네. 거기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네네. 개최지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부산의 향후 이 성장을 네. 견인해 나가는 그런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이지 않을까, 북한이 아닐까. 네. 이제 변화가 좀 더 기대되는 도시. 그만큼 그 변화가 기대돼서 많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우리가 교통의 요충지라는 게 개발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년 코로나로 더 힘드셨을 것 같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떠셨어요? 지금 동구의 이 코로나 대처 상황은 뭐 지금은 많이들 뭐 백신으로 돌아서서 안정이 되고 있지만 2년 동안 힘드셨죠? 그렇습니다. 지난 해 1월 달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에 네. 이게 이제 굉장히
급하게 움직였거든요.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산역이라는 네. 관문이 있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빨리 화상 열 감지기 설치를 또 하고 아, 그렇네요. 그 계속 예. 서치를 좀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부산역에 저희들 선별 네, 진료소. 검사할 네.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저희들이 넣어서 특히 해외 입국자들은 네. 부산으로 들어오는 해외 입국자들은 바로 거기서 네. 검사해서 또 자가격리 시설도 바로 옆에 인근에 예. 그 호텔을 임대해서 거기에 자가격리를 시켜서 네. 부산으로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네. 그런 최일선의 역할을 저희들이 해냈죠. 맞습니다. 네. 근데 시작하는 느낌으로 보면 우리가 유라시안 철도 얘기할 때도 부산역이 이제 기점이 될 거로 생각들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그 관문이기 때문에 네네. 더 차단에 대해서 방역에 네. 대해서 더 신경 쓰실 수밖에 없었을 것 뿐만 같아요. 아니고 이제 부산역을 주변 그 인근으로 해가지고 차이나타운이 아, 예, 있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옆에 텍사스 네, 거리가 있죠. 있고 또 부산에서 대표적인 전통 시장들 방역에 취약한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도시가 저희, 지역적인. 동구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선제적으로 네. 저희들이 조금 방어를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작년에 사실은 이제 집단 확진이 여러 군데서 났습니다만은 뭐 신천지 대구에서 신천지 네. 그렇지만 수도권 같은 경우는 구로 콜센터에서 예. 집단 그랬죠. 확진이 시작이 났지 된. 않습니까? 네. 사실은 저희들이 동구에 콜센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산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통이 네, 좋기 유충지니까. 때문에 예. 그다음에 중앙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대형 그 보험사 네네. 이런 것도 많고요. 그래서 콜센터가 많아서 저희들은 사실은 구로 콜센터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한 달 전에 네. 이런 취약 지역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 파악해 예, 놓으시고. 파악을 하고 예, 예. 한 달 전부터 점검에 들어갔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미 한 달 전에 준비를 하셨네요. 그래서 예. 이제 콜센터에 이제 이 환경상 네. 이 옆에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그렇죠. 한 자리 비우기도 우리가 요청해서 네. 그렇게 비우기도 하고 아, 먼저 하셨네요. 사무실 하나를 두 개로 분리시켜서 네. 거리 두기 요거도 하고 해서 저희들 그런 점에서는 뭐 다행스럽게 예. 우리 동구의 콜센터 내에서는 네네. 그런 집단 확진이 발생하지 않았다. 아우, 그건 정말 천만다행이셨겠네요. 예, 예. 근데 그런 일을 처음 이렇게 시도하실 때 불만이나 이런 얘기도 분명히 터져 나왔을 것 같은데 업무에 좀 방해가 된다거나 이런 얘기로 인한 불만은 없으셨나요? 뭐 직원들 불만은 아주 크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존 업무도 굉장히 이제 많은데다가 네네. 이 코로나 업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과외 업무일 수가 있잖아요. 추가되는 물론 업무죠. 예.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될 일차적인 업무는 공무원들한테 있습니다. 있지만은 어떻든 그거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우리 교통 문제, 재난 문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수시로 체크잉을 하는 거지만은 네네. 사실 이제 이 팬데믹이라는 상황은 이제 처음 겪는 것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특히 뭐 특히 우리가 교회가 많거든요. 아, 그쪽에요. 오래된 곳에 그렇군요. 그럼 종교 시설을 다 네. 점검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네요. 가정교육 시설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 굉장히 힘든 데다가 특히 저희들은 부산역, 부산진역 조방 네. 이래가지고 또 유흥 시설들이 많아요. 아니, 이 좀 정말 힘든 지역의 어떤 그 특성 있는 것들을 다 가지고 계셨군요. 네, 다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실제 요즘은 뭐 구청의 인원들도 여성 공무원이 남성 공무원보다 더 많아졌거든요. 그렇죠. 이제는 인구가 예. 늦은 시간에 유흥업소에 단속하러 가야 단속을 되고 하러 예. 여직원들만 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네, 그럴 때는 이제 저희들이 경찰과 이제 협조를 해서 가긴 하는데 네. 한 번씩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염려스러우시죠. 아무래도 여직원들만 가게 되면 뭐 치객들이나 이런 그럼요. 분들이 좀 극악이 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데 대한 스트레스도 많고요. 그다음에 이 코로나 상황이 이제 오래 진행을 되다 보니까 네. 전 국민들이 좀 우울해 있잖아요. 속상하고 네. 하고 싶은 얘기가 막 꽉 차오르죠. 예. 그러니까 무슨 민원이 생기면 이제 목소리가 옛날보다 더 높아지기도 하고 당연히 그럴 뭐 수밖에 이런 없어요. 거죠. 네, 그래서 네. 직원들이 뭐 비상근무도 너무 많이 하고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연재난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올해는 네. 다행히 예. 태풍도 비껴봐 가지고 네. 해서 그랬는데
막 엎친 데 덮친 대로 막 같이 맞습니다. 오니까. 그래서 예. 굉장히 직원들 고생을 많이 했죠. 그렇군요. 생각을 못 해봤어요. 이렇게 단속 나갈 때 정말 그렇게만 나가게 되는 경우에는 말씀 안 하셔서도 속으로 얼마나 걱정하셨겠어요. 아무 일이 그렇습니다. 없어야 되는데. 네. 또 그 입장에서는 이게 반겨주고 그런 일을 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얘기 들으러 가도 진짜 밤늦게 가는 건 그럴 텐데 네. 가면 또 막 원망하실 거고 그런 걸 다 인내해 내셔야 되니까. 업주는 업주대로 장사가 안 되는데 예. 계속 와서 뭐 단속 비슷한 계도 사업을 계도 일들을 네. 하니까 방해한다고 생각되시죠. 그럼요. 예. 또 뭐 이 술 드시고 이런 분들은 네. 뭐 코로나 때문에 좀 일상에 스트레스 좀 풀고 싶어서 왔는데 맞습니다. 예. 일일이 이제 간섭하는 거고 그렇죠. 그게 힘들죠. 네. 이 저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네. 큰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네. 뭐 때마다 나가서 설득하셨습니까? 특히 다중 이용 시설 같은 경우에 이제 교회 같은 경우에는 네네. 대개 이제 예배를 마치면 함께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참 그게 참 저기 있었었죠. 애매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사실 목사님 상대로 네. 편지도 썼습니다. 어머나. 편지도 쓰셨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예배라는 네. 그 행위는 가장 중요한 그럼요. 그런 예. 그 입장에서 또 보면 예식이니까 네. 그거를 꼭 그 할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최소한 거리두기와 방역 수칙 이런 것들은 좀 준수했으면 좋겠고 네. 또 가장 그 우리가 확진자 많이 발생했을 때 좀 가능하면 네. 조금은 교회에 조금만 네, 자제해 문을 좀 주시기를. 뭐 닫아주시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호소하는 네. 그런 편지를 써가지고 아니 근데 이건 목사님, 예 공문을 받는 거하고 편지를 받는 건 굉장히 다를 것 같은데요. 다르죠. 예.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감사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네네. 그럼요. 예, 그럼요. 이게 이제 마음으로 정말 함께 이겨나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렇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죠. 그냥 뭐 네. 지시에 따라야지가 아니니까 네. 이제 감동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데서 가는 거니까요. 네. 그렇게 이제 준비하시면서도 이 소상공인업자들이나 자영업자들은 네. 너무 속상한 걸로 이제 그럼요. 구청장님도 많이 아마 욕먹으셨을 거예요. 네. 어쨌든 말리는 사람이 제일 밉거든요. 이제 맞습니다.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네. 뭐 어떻게 대처해 나가셨어요? 저희 동구가 가지고 있는 이 강한 무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기. 예. 갑자기 뭐가 있었을까? 예. 그 궁금하네요. 이바구 페이라는 이바구페이. 지역 화폐였습니다. 맞아요. 이 아이디어 참 좋다. 이 단어도 네. 영어 이니셜 E 쓰시고 맞습니다. 바구, 이바구. 저희들은 정부가 이제 10월 말까지 네. 최소한 전 국민 70% 2차 접종까지 완료시켜서 네.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이제 목표고 계획인데요. 네. 저희들은 조금 더 이 접종률을 더 높여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번에 백신 접종을 다 받으신 분들한테는 네. 백신 인센티브를 인센티브가 있어요? 예, 다 1인, 받으면. 1인당 5만 원씩 아. 또 그것을 지역 화폐에 담아가지고 예.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군요. 거기도 이제 한 40억 정도를 네네. 저희들이 이제 투자, 지원을 지급하게 되는데, 그러면 작년 올해 합쳐서 이제 80억 이상이 우리 이바우페이로 네. 하니까 거기 지역 경제에 또 도움이 되죠. 상당한 이제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이바우페이를 사용하는 지역 주민들이 네. 전체 주민들의 한 반쯤 됩니다. 그래서 전체 주민의 반면 상당히 높은 거 상당히 아닌가요? 높죠. 절반까지는 안 되는데 40한 6% 정도 네네. 저희들이 이바우페이를 카드를 소지하고 이제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예. 이분들에게 이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월 40만 원까지 10%를 드리고 있거든요. 1년에 6개월 정도만 10%를 드리고 네. 나머지는 6%를 드리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네. 처음에는. 코로나 때문에 계속 10%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곳간이 좀 비어가도 네.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뭐 지역 내 그 발행하는 화폐들이 종종 있었습니다만 이바구페이가 좀 인기가 많았다고 저도 들었는데 네네. 이게 이제 코로나가 좀 안정이 되면 네. 그때는 이제 정리하실 거인 거죠? 아닙니다. 아니, 지역에서 계속 예. 뭐 발행 규모 느리고 쓰실 예,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이제 발행 규모를 처음에 이제 100억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네. 저희들이 발행했는데 의외로 주민들의 그 호응이 반응이 좋아가지고 예. 지금 거의 저희들이 2배로 2배까지는 아닌데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각종 지원금까지 포함해서
이바고페이를 쓴 게 229억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효과가 괜찮네요. 굉장히 예. 많죠. 예. 그 돈이 우리 지역에 오롯이 풀렸으니까. 그렇죠. 예. 그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장이 많다는 그 특성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시장 상인들께도 현실적인 도움이 좀 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예. 그런 면에서 좀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신 것이 이렇게 어떤 내실 있는 결과를 보면 네. 좀 그래도 참 좋으시죠? 아예 뭐 저희들 그래서 의외로 이제 시장 상인들의 어려움들이 많이 저희들이 들은 것 같아서 네. 한편으로 굉장히 기쁘고요. 네네. 예, 예. 현장에 나가셔서 제일 마음 아프셨던 순간들도 있으시죠? 코로나 이제 이거 뭐 참 너무 속상하신 분들도 많으셨으니까. 예, 좀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이 굉장히 많죠. 네. 특히 이런 상황에서 가장 이제 1차적으로 어려움을 크게 겪는 분들이 취약계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어르신들 네. 무료급식을 이제 쭉 많이 하고 있는데 네네. 그 무료급식이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모두들 예, 여유 있을 때는 또 그분들을 이렇게 더 열심히 돌봐드리는데 예, 예, 예. 지금 다 어려우니까 네, 예. 묻혀서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예. 있고요. 저희 정책적으로 이제 무료급식소를 자천동에 네. 이렇게 열어가지고 어른들에게 점심이라도 따뜻한 밥 한 그릇 이렇게 모시고 대접을 했는데, 하고 예. 있는데 이제 안 되니까 그거를 이제 포장을 해서 드려야 되고 하니까 아무래도 예. 조금 좀 불안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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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복지관 이런 데서도 제대로 이제 이 복지관에서 그 무료급식을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것도 이제 좀 제대로 안 되고 이러니까 문 닫아야 하고. 힘들었고. 네. 그다음 저희들이 이제 어린이 행복식당이라고 네. 요새 의외로 아이들이 예. 맞벌이 부부가 많으니까 맞습니다. 혼자 밥 먹는 애들이 많아요. 네. 특별히 못 먹고 그냥 거리에서 그냥 네. 아무거나 사 먹고 이런 경우가 예, 많죠. 예. 그래서 그 아이들을 저녁 때 이제 모아서 같이 밥을 먹는 행복한 네네. 밥상을 만들어주는 아,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고 이게 애들이 코로나 모을 때문에.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 위험하니까. 예, 그러니까 네. 아이들한테 뭐 그냥 이렇게 이 도시락 배달 형태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 아이들이 또 혼자 밥을 먹어야 결국은 되는 예, 예. 굉장히 저희로서는 좀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가장 어려운 분들이 이제 소상공인들, 아유, 자영업자들, 참. 네. 사실 뭐 벼랑 끝에 네. 지금 이제 몰려 있는데 그분들의 그 뭐 하소연을 들으려면 뭐 사실은 좀 네. 심장을 철로 다시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할 예, 정도로 예, 예. 굉장히 많은 부분들 얘기 듣고 있습니다. 네, 아프시죠? 네. 어떻게 보면 그냥 어렵다라는 단어로 말하기에는 네. 뭐 그냥 월급을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예, 예. 일단 살아야 되는데 코로나도 생존이 걸려 있지만 내가 사는 것도 생존이 걸려 있다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뭐 네. 특별히 우리가 도와준다 해도 그 다 책임질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참 그래서 이제 안타까우시겠네요. 직원들이 뭐 굉장히 이 자가격리자들한테 뭐 지원 물품도 줘야 되고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능동 감시자들한테 전화도 드려야 되고 또 이 확진자들에 대한 뭐 동선도 체크도 해야 되고, 예. 아까 이야기했던 교회, 결혼식, 사찰, 뭐 유흥업소 온갖 데 다니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때 우리보다 더 힘들다. 어, 더 힘든 분이 안 계시냐? 여기서 우리가 무너지면 K 방역은 없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잡자. 네. 이제 이렇게 독려를 하는데 청년 일자리로 네네. 해가지고 예. 청년들을 좀 고용해서 그 행정 지원들을 좀 스포트하게 하고 네네. 또 사실 뭐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정부 정책이 있으면 문의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많이 오죠. 해당이 예.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면 예. 청년들을 교육시켜서 별도의 콜센터를 네. 만들어가지고 구청의 콜센터 새로운. 예, 예. 네. 그래가지고 민원들을 전부 체계적으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그건 참 잘하셨네요. 예, 예. 예.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콜센터가 없으면 직원들이 이 전화 받는다고 일 엄청난- 못하시죠? 예. 저도 전화했는데 그 해당 보건소에 전화 안 받으니까 화나더라고요. 그럼.
그게 굉장히 막 애타는 일이거든요. 네네. 그런 거에 대한 대처를 하셨네요, 다. 그렇습니다. 예, 어, 예. 그럼 좀 만족이라는 게 사실 구청에서 뭘 크게 해줄 수 없다는 걸 다 아세요. 네. 모를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바로 대답해 주려고 노력하고 공감해 준다는 것만으로도 국민들로서는 예. 외면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실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조금 중요한 예, 지점이시- 예. 예. 살피신 것 같으세요. 국민분들께 이제 드리고 싶으신 말씀이 많으셨겠죠. 예, 그러실 예. 겁니다. 지금 예. 뭐 다들 제일 고마우신 분으로 생각을 하실 건데 어떤 말씀 하시고 싶으세요? 2년을 이제 함께 넘어오셨거든요. 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저희 구청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여러 가지 방역과 관련된 그런 당부 말씀 드릴 때마다 잘 준수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이 어려운 코로나 팬데믹을 함께 잘 이겨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더 열심히 K방역의 일선에서 여러분들의 불편을 들어드리고 또 더 이상 코로나 이 19가 확산되지 않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가장 앞으로 전개될 위드 코로나 시대에 미리 저희들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구형 공공 일자리도 새롭게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를 좀 활성화시켜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그런 함께하는 공생 공정 공영하는 그런 경제 시스템을 또 만들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한 시대에 맞춰서 북한과 또 원도심이 서로 상생 발전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서 정말 경제와 교육이 강한 동구 꼭 만들어내도록 그래야겠습니다. 다시 네. 한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하시다고 하니까 갑자기 제가 이 얘기 교육 말씀하시니까 그 아이 키우는 도시에 대한 그 네네.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뭐 특별히 그런 이유가 있으십니까? 일단 제가 취임할 당시에 네, 전국에 59개 자치구가 있는데요. 네, 네. 그 중에서 저희 동구가 그 어르신 비율이 가장 많은 도시였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예, 예. 또 부산이 지금도 뭐 물론 65세 이상 어르신 비율이 26.3% 네네. 정도 되는데요. 그에 비해서 출생률은 가장 낮은 동구가 그런 그랬군요. 도시였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통해서 젊은 사람들의 유입을 좀 하자. 네. 이를 위해 가지고 일단은 저희들이 과거에 굉장히 교육 환경이 좋은 네. 교육 파락군이었습니다. 동구. 예. 예. 부산고등학교, 경남여고, 우산학교들이 꽤 그다음에 있네. 대내사여고, 금성고등학교 네. 이런 그 좋은 고등학교들도 많이 있었고요. 중학교도 많이 네네. 있고, 이래서 굉장히 이제 교육이 강한 도시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원도심 공동화 때문에 그렇죠. 나가시니까 이제 빠그져 나가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은 이제 교육이 강한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네. 또 아이들을 편하게 이렇게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네네. 마련해야 되겠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강력시 지자체로서는 최초로 네. 통합 스쿨버스를 예. 운행을 지금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계세요? 네네. 부산광역시 최초라. 그러면 이건 뭐죠? 그 구를 도는 스쿨 버스인가요? 예, 그래서 이제 예. 지금은 시범적으로 2개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에 대한 지원은 아마 전체적으로 봐서 부산에서 가장 많이 지원을 하고 계신. 예. 하여튼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다. 이래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의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그런 생각해요. 환경이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돌아오거든요. 네. 일단은 뭐 안 돼 있는데 억지로 들어가면 별로 거 없죠. 도로 나가버리니까요. 네네. 근데 잘 돼 있으면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네. 가고 싶은 게 사람 네. 마음이거든요. 네. 그래서 북한이나 이런 기대감 때문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면 그래서 인구 확대에 성공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교육이라는 것이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에
필요하다죠. 예,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마을 강사 또 마을 사서 네. 이걸 이제 경력 단절 여성들을 또 채용할 수 교육을 있는. 시켜서 네. 예, 그분들이 아이들의 독서 지도도 하고 또 방과 후에 활동도 지원을 하고 네, 네, 뭐 네. 이런 시스템들을 좀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고요. 교육 공동체도 이번에 네. 새로 교육 공동체 네트워크가 곧 출범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예, 학부모들과 네. 교사와 지역 사회가 모두가 참여해서 아이들의 문제를 함께 네. 고민하고 이 방안을 찾는 네.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꼭 체크하고 싶었어요. 사실 이제 작년에 날씨 얘기하셨으니까 네네. 힘드셨을 거예요. 많이 태풍에 힘들었죠. 네네. 빗물 넘치고 동구하면 우리가 네. 이 침수 때문에 네. 걱정하시는 분들 정말 많았거든요. 어떻게 좀 이 해결 방안은 좀 찾고 계십니까? 사실은 이제 그 2016년도에 네. 그 당시 그 재난이 일어났던 그 지하차도 네. 부분에 소위 그 배수 기능을 보강하고 난 이후로는 침수가 한 차례도 안 일어났거든요. 네네. 근데 작년에 그 침수가 일어났던 부분들은 사실은 뭐 저희들이 그동안 침수가 없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조금 소홀한 부분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어허. 그런 점에서는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깊이 네. 자성하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이제 수립을 했었는데요. 다행히 올해는 뭐 침수가 큰일 없었고, 없이, 예, 예. 예. 그러니까 2016년 이후에 2021년까지 5년 동안 작년을 제외하고는 이제 단 한 번도 침수가 되지 않았던. 그래서 부산에 특히 우리 동구에 대표적인 침수구이 세 군데 있습니다. 네. 그 부산역 인근하고 네. 그다음 부산진역 인근 그리고 이제 상습하는 그 동천 인근의 그 자성대 아파트 인근 예, 세 예. 군데인데요. 자성대 아파트 쪽은 올해 지금 용역을 이제 실시 설계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네.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한 200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네네. 일시적으로 많이 오는 집중호에 대비해서 대형 저류조도 설치하고 네네. 배수펌프 기능도 또 향상을 시켜서 대비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부산 진역 부분도 이제 부산천 확장 공사가 네. 그 마무리가 되면 100년 홍수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아. 시스템이 될 것 같고요.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초량 예. 이 사고 난 부산역 네네. 인근인데요. 거기는 현 단계로서는 뾰족한 방법이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찾을 수 근본적인 있는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왜 그러냐면 과거에 이제 원도심들이 네. 대개 10년, 15년 빈도의 이 비가 내리는 네. 것으로 해서 이 배수 시설들을 다 설계를 했거든요. 그렇군요. 비교적으로 이제 이 소위 말하자면 우수가 이런 게 다 작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용량이다. 예, 네. 예, 최소한 70년 빈도나 100년 빈도의 그 이 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하수관도 대폭 늘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배수 기능들을 북항 쪽에 네. 그 말단부에 이제 대형 펌핑 기능들을 넣어서 어허. 해야 되는데 일이 크네요. 혼자 뭐 이렇게 해서 예, 될 일이 아니군요. 그렇게 예. 하려면 최소한 이제 저희 추산으로는 네. 최소 500억에서 아. 1000억 정도의 예산도 그렇게 예산이 들어가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부산시장에게도 제가 이제 수차례 건의를 했는데 일단 지금은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완료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시시 설계 들어가고 예산 확보까지 가려면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데 걸리겠죠. 예. 문제는 예산입니다. 예를 그렇죠. 들어서 지금 이제 과거에는 이런 재위험 지구의 예산들을 국비가 거의 다 대주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예. 시비로 이랬는데 충당하든지. 예. 최근에는 이게 50대 25대 25로 돼 있고 구에서 재정 자립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네. 1000억이라면 구에서 250억을 그렇죠. 마련해야 되는데 네. 우리 구 재정상 250을 마련할 방법이 그렇죠. 없습니다. 이 구살림으로는 좀 어려우시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시에서는 자꾸 이런 대형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분담금을 구에 자꾸 이제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 나서 네. 저희들은 좀 굉장히 갑갑하고 네, 네. 힘듭니다. 그 사실 이제 또 알아야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왜 그걸 저거 안 하지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도 정말 국가적인 재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또 이 동구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되는 하나의 재난일 수 그렇습니다. 있으니까. 네.
뭐 이렇게 또 말하는 것이 또 많은 분들이 인식하시는 것이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예, 생각해 봅니다.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예, 뭐 이 막힘없이 말씀해 주실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마음을 다해서 코로나 시대 국민들이 함께 손잡고 예, 넘어오신 이유가 아니었나 예,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뉴스원 부산경남 기획 인터뷰 2021 코로나 돌파 구정을 말한다. 오늘은 네, 부산의 관문, 이 철도 항만을 다 가지고 있는 미래가 더 기대되는 변화의 도시가 될 겁니다. 예, 부산 동구 최형욱 동구청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예, 오늘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